자, 오늘은 12번째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신하는 것은요, 통신이라 하면 우편물, 전기통신을 말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열, 감청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검열이 뭡니까? 자, 우편물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동의 없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내용을 지적, 체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군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군에서도 외부로부터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또 알아서는 안 되는 또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검열을 통해서 구분해냅니다. 자, 감청하는 거는요. 전기통신을 대하여. 이건 검열은 우편물에 대하여 이 말이고,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리고 방금 통신이 뭐라 그랬어요? 우편물과 전기통신. 그죠? 우편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검열이고, 전기통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감청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감청도 당사자 동의가 없이 내용을 취득하거나 체록, 전기통신,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이것도 동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검열과 감청 자리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우편물과 전기통신, 우편물이 검열이고 전기통신이 감청이에요. 둘 다 공통한 동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정리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이게 원래 2022년 올해죠. 성질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7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두 문자가 뭐죠? 가인은 발사인가 접전을 벌였다. 이렇게 책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있는 대로 그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전은 발사인과 가전은 발사인의 위치를 접속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전은 발사인의 위치를 접속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책에 나와 있듯이 가인은 발사인과 접전을 벌였다. 이렇게 하든지 해서 7가지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자,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 또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검열과 불법 감청은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조문도 성질시험에서 원래 나왔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법 검열이고 불법 감청인데 어떻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검사가 아니고 사법 경찰 시험이기 때문에 1항보다는 2항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우리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헌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포함해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피의자별로, 내사자별로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해서
피의자별로 내사자별로 피내사자별로 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항에 보시면은 자, 1항과 2항 통신 제한 조치 청구 사건 관할 법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관할 법원이 어디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통신 당사자 쌍방,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 당사자와 공범관계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군사법원도 포함합니다. 이게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 관할 법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제한조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아시겠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피의자별로 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를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죠?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연장 청구하는 경우는 총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범죄인 경우는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항, 8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범죄 수사가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요,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뭡니까?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도요,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4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어요. 긴급. 자, 그러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 정보수사기관장은 긴급 통신이라 했으니까 긴박한 사항이 있고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 긴급 사유에 있는데, 그죠?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한 게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장은요,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고 나서 집행 착수 후에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법원 허가 없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뭡니까?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워낙 긴급하니까 원래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워낙 긴급하니까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긴급 통신 제한 조치는 중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법경찰관이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급속을 위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통신 제한 조치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장은요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장이 작성한 긴급통신 제한 조치 통보서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단기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장에게 송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7일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정보수사기관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제한 조치를 하잖아요. 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수사기관장이 이제 긴박한 사항이 있고 대통령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안전보장에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소속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서 소속 장관 승인을 얻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긴급 조치를 하고 나서 지체 없이 법원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고 36시간 이내에 대통령 승인을 얻지 못하면 또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어떻게 한다? 중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정보수사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요거는 이제 우리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장 해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사는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우편물 검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인 경우는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소중지 결정이나 참고인 중지 결정은 여기서 제외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법경찰관은요,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 여기도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은 제외됩니다. 자,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은 처분, 수사중지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내사 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한 처분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은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는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그죠? 처분을 통보받거나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사법경찰은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을 통보받거나 하나, 검찰 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둘, 내사 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 셋, 이런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은 대상자에게, 감청은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통지 유예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통지 유예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수사처 검사가 통지 유예를 하고자 한다? 그럼 미리 수사처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통지 유예를 하고자 한다?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 정부수사기관장은 자, 해소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 통지를 하시면 된다. 자, 통지 유예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지 유예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또 통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성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지방법원 지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지체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를 어떻게 한다? 폐기를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확인 자료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요. 검사, 사법경찰관, 정부수사기관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다로부터 7년간 비치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입니다. 이항 자체가 이제 통지 사유가 됩니다. 통지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해 보시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항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미리 승인받는다? 미리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만약 수사처 검사가 통지 유예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수사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2항 갖고 있죠. 이 네 가지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항을 보시면은요. 자, 5항에 따라서 5항 서면으로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청을 받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만 좀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강조했습니까? 앞으로 쭉 넘겨서 보면은 일단 개념이 중요하죠. 검열과 감청,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7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절차에서 통신제한 조치, 7항, 8항,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서도 2항,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했던 거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내용 자체는 조금 좀 머릿속에 싹싹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